헬스를 막 시작한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빠르게 몸이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탄탄한 가슴과 넓은 등판, 그리고 우람한 팔뚝까지 가진 운동 인플루언서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의욕에 불타올라서 여러가지 운동 정보들을 분명 찾아보셨을 겁니다. 특히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근육량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벌크업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초보자분들은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운동해주고 좋은 거 잘 챙겨 먹고 푹 쉬는 것만으로도 근육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원리조차 초보자분들에게는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벌크업은 중상급자나 보디빌더들이 자신의 기존 식단이나 운동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힘들 때 체지방 증가를 감수하며 고중량 훈련을 통해 근비대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운동조차 수행해낼 수 없는 초보자분들에게는 부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죠. 괜히 벌크업하고서 커팅해야지라며 평소 먹던 식사량에서 갑작스럽게 과하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위장병만 생기기 아주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건강하고 좀 더 빠른 근육 증가를 위해서 꼭 지켜야 할 3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3대 운동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복합 다관절 운동을 필수로 구성해야 합니다. 3대 운동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에다가 오버헤드 프레스 그리고 맨몸으로도 가능한 풀업과 딥스를 추가해서 구성해줍니다. 한 개의 근육만 고립시켜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근육들을 복합적으로 발달시키므로 초보자분들의 빠른 근육 향상에는 아주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가지 운동을 여러가지 루틴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하루에 전부 다 돌리는 무분할 운동 루틴이 대표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일주일에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해당 루틴을 최소 3회에서 5회 정도로 헬스장에 가서 실시해줍니다. 구체적으로는 7회 정도 할 수 있는 중량을 찾고서 각 운동별로 웜업 포함 5세트를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웜업의 경우 첫 번째 세트는 몸에 열을 내는 과정으로 빈바 상태로 10에서 20회 정도 수행해줍니다. 이어서 7회 할 수 있는 무게의 60% 중량으로 10회로 두 번째 세트를 진행해줍니다. 본 세트인 나머지 3세트는 7회 가능한 중량으로 수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웜업 세트 중에서 첫 번째 운동을 할 때만 빈봉으로 진행해주고 다음 운동을 수행할 때는 웜업 2세트 모두 60%의 중량으로 10회 진행해주고 본 세트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서 소개드린 6가지 운동들을 웜업 2세트, 본 운동 3세트를 이용하여 하루에 다 수행해주는 것입니다. 세트 수의 경우 각자의 체력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여러가지 근육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운동들이기에 몸 전체가 구석구석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초보자분들의 경우 빠른 근육 발달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주변인들로부터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운동해도 별로 티가 안 난다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체중이라도 빠르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야식으로 라면도 끓여 먹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완전 그냥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최악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섭취된 잉여 칼로리를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 근육 발달로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지만 초보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잉여 칼로리를 인스턴트 가공식품이 아니라 클린한 음식 위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클린한 음식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GI 지수가 낮은 잡곡밥, 오트밀 이런 탄수화물들 위주로 자주 챙기고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들을 먹으며 닭가슴살, 생선등과 같은 고단백 음식들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빡센 것부터 챙기기보다 우리가 자주 먹는 집밥 스타일로 반찬 두정 말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면서 단백질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현실적으로 대회를 뛰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부터 식단을 막 신경 쓰면 시작도 전에 지치기 때문이죠. 마르신 분들의 경우 하루에 평균 2끼만 드시던 것을 3끼로 늘리거나 혹은 식사 때 밥 한 공기 겨우 먹던 것을 한 공기 반 정도로 차근차근 식사량을 늘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식사를 늘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간식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먹는 방법도 있는데요. 유제품이 안 맞아 자주 화장실을 가는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솔레이트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활용해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권장량의 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섭취량을 늘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식사와 운동 2가지가 갖춰졌다면 역시나 제대로 된 휴식이 마지막으로 필요합니다. 근성장은 질 높은 수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챙겨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데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해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고 나서 약 8.5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그룹과 약 5.5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그룹의 근육량을 비교해보니 근합성 정도가 약 6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수면을 취하는 동안 분비되는 여러가지 물질들은
근육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체지방을 분해하고 상처 회복, 세포 재생 등 근육 성장을 촉진시키는 성장 호르몬은 수면 중에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근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코티졸은 혈액 속 당과 지방 수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근육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 발달을 위한 질 높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 우선 규칙적인 기상과 취침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수면을 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체 리듬이 형성되어 특별한 노력 없이도 깊은 수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취침 3시간 전에 끝내야 합니다. 식사 후 금방 자게 되면 장기는 제대로 쉬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혹시 사정상 부득이하게 식사를 늦게 해야 하는 경우 과도한 양보다는 간단한 단백질 쉐이크 혹은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로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사항들은 저 또한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식단도 클린하지 못하게 체중부터 늘려야 된다면 무작위로 먹었었고 운동 또한 초보자임에도 단관절 운동 위주로만 했었습니다. 수면 시간도 굉장히 불규칙적이었습니다. 헬스를 처음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식단과 수면 시간을 꼭 챙겨보세요. 그리고 운동 방법 또한 알려드린 루틴을 수행해본다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것을 빠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헬스 일상에 플러스 되는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건강해지는 하루 되세요. 이상 헬스덕이었습니다.